네, 여러분 챗GPT 벌써 3년째 쓰고 계신데 아무렇게나 질문하시는 분들이 있죠. 이제 점점 더 격차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질문 수준 이제 끌어올려야 됩니다. 바로 프롬프트 작성법이죠. 오늘은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이라고 하는 프롬프트 작성법에 대해서 아주 빠르고 간결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여러분들이 프롬프트를 잘 쓰는 그 이유, 잘 써야 되는 이유는요, AI 입장에서 여러분들의 질문, 여러분들이 입력하는 단어 하나하나가 자기가 연산하고 추론하는데 매우 중요한 인풋이 되기 때문이에요. 정확한 단어, 정확한 용어, 그리고 명확하게 설명하는 거, 이게 너무나 중요하고 AI의 정답 수준, 이거 답의 퀄리티가 좌우된다라는 거예요. 프롬프트를 어떻게 써야 되냐? 작년에 구글의 프롬프트 엔지니어들이 프롬프트의 6대 요소, 프롬프트 작성할 때 이거는 꼭 지키세요. 6가지 요소들을 발표를 했거든요. 자, 오늘 빠르게 한번 요거 익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명령입니다. 여러분들이 우리 인간에게 뭔가를 명령하고 부탁을 하더라도 이걸 좀 애매하게 설명하거나 아니면 명확하게 이걸 지시를 하지 못하면은 듣는 사람도 이게 무슨 질문인지 이해하기가 힘들잖아요. 많은 분들이 챗GPT에게 질문을 꼼꼼하게 생각을 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명령을 명확하게, 이것이 분명하게 이 목적이나 의도를 전달하는 거 너무나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시어에 해당하는 거, 서술어에 해당하는 것을 3개 이하로 줄여라. 요것도 좀 권장을 드릴게요. 무슨 말이냐? 이걸 찾아서 그림 그려서 요약해줘. 벌써 3개가 들어갔어요. 이것을 정리해서 표로 만들어줘. 2개죠? 자, 이렇게 지시어에 해당되는 것을 3개 이하로 줄인다라고 하는 것은 AI 입장에서는 자기가 해야 될 액션의 단계를 축소하는 거죠. 효율적으로 아주 명확하게 가져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명령하실 때 이 복잡한 명령 단계가 필요한 경우에는 이거 찾아줘 해서 얘가 찾아주면은 그 결과를 가지고 정리해줘, 또 정리한 거 받아보시고 요거 표로 만들어줄래? 이렇게 단계적으로 접근하시는 거 좀 더 명확하게 지시할 수 있는 기술적인 방법이다. 2번째, 맥락을 잘 설명하라는 건데요. 여러분 일상생활에 대화하는 과정에서 맥락을 설명하는 거 사실 생각보다 흔치가 않습니다. 왠 줄 아세요? 여러분들 너무나 잘 아는 사람들과만 대화를 하잖아요. 집에 오면은 내 배우자, 내 자녀분들, 혹은 내 엄마 아빠, 뭐 내 상황 하나하나 구구절절 내 목적은 이렇고 내 의도는 어떻고 내 취향은 어떻다 설명할 필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그러다 보니까 바로 뭐 어떻게 하십니까? 물 갖다 줘, 돈 줘, 이거 같이 얘기 좀 해볼래? 뭐 구구절절 목적 설명하고 의도 말하고 내 희망은 뭐다, 취향은 뭐다, 이런 거 설명 안 하시잖아요. 우리 인간이란 존재가 일상생활의 대화 과정에서는 이 맥락, 컨텍스트에 대한 설명이 상당히 부족하다. 당연히 훈련이 안 되어 있죠. 근데 AI는 어떻습니까? 여러분을 잘 압니까? 물론 AI도 여러분들 학습하고 있죠. 그렇지만 그 해당 질문, 해당 주제에 대해서는 지금 처음 들어보는 얘기라는 거죠. 여러분이 구구절절 설명하실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특히나 업무적으로 AI를 활용하실 때는 우리가 이 프로젝트를 어떤 방향으로 끌고 나가야 될지 이거 하나하나 설명하시는 게 AI 입장에서는 매우 중요할 수 있고 여러분들의 의도나 목적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데 큰 도움이 된다라는 거죠. 자, 어떤 상황인지 설명하세요. 배경도 설명하세요. 우리 지금 기업이 이 프로젝트를 어떤 배경하에 어떤 목적으로 CEO의 어떤 지시사항에 따라서 이걸 진행하고 있어. 요거 설명해 주시면요, AI가 엉뚱한 방향 제시 안 하겠죠. 자, 그런 과정에서 우려되는 점, 고려해야 될 사항, 제약 사항 이런 거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우리 지금 캐파가, 우리 예산 캐파가 100억짜리인데 이 프로젝트를 할 때 100억짜리 이내로 수행할 수 있는 과제 방법을 제안해줘 라고 하는 것과 자, 우리 이러한 내용의 과제 방법을 제안해줘 이렇게 하는 것과 완전히 다르죠. 왜냐하면은 AI 입장에서는요, 전 세계 만물의 지식, 만물의 정보들을 검토해보고 가장 좋은 방법을 내놓으려고 애를 쓸 거 아닙니까? 근데 100억이라는 예산이 딱 캐파가 씌워져 있으면은 이것에 맞춰서 좀 효율적으로 혹은 그 규모에 맞는 것을 선택하는 것들이 필요할 것 아닙니까? 이거 너무나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한번 제가 해볼게요. 자, 우리 기업의 경영자가 제가 경영자예요. 우리 기업의 동남아 시장 진출 전략을 좀 검토하고 수립하고 싶어요. AI에게 물어보고 싶습니다. 자, 어떤 이런 맥락들을 설명하면 될까요? 일단 목표라는 거 우리가 내부적으로 좀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자, 동남아 시장 진출을 위함이다. 특히나 인도네시아 시장과 베트남 시장을 주목하라. 이런 것들 이제 우리가 좀 구체적으로 지시를 해주면 AI도 그 시장에 특화된 내용들을 도출을 하겠죠. 자, 거기에다가 추가적으로 이런 설명을 해줄 수 있습니다. 자, 우리 기업은 지금까지 중국을, 이제 해외 시장에서 중국을 집중적으로 공략해 왔는데 우리는 이제 동남아로 확장할 거야. 현재 20%에서 더 20, 30%, 40% 이렇게 키워 나갈 거다. 맥락을 설명해 주는 거죠. 또 어떤 게 있을까요? 제약 상황에 대한 고려 있습니다. 자, 각 국가별로 문화적인, 시장적인 이런 상황, 트렌드들을 충분히 고려해줘. AI에게 그냥 물어보면은 대한민국의 이런 경쟁력이 해외에서
업계에서도 다 먹힐 수 있습니다. 이런 판단할 수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 업계를 잘 아는 입장에서 이 시장에 대한 고려가 철저히 필요한 이런 어떤 비즈니스다라고 하면은 이런 것도 제약 사항으로 분명히 넣어주면은 AI는 철저히 이것을 고려해서 답을 내놓는다라는 거죠. 이런 것이 반드시 필요한 상황에서는 이걸 집어넣어 주는 것과 안 넣어 주는 것에 엄청난 차이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또 하나 여러분들이 정말 신경 안 쓰시는 게 있어요. 예를 좀 들어주세요. AI한테 그냥 질문만 하시죠. 특히나 조금 분석적인 업무들, 보고서 같은 거 작성하시는 분들은요, 이 예를 들어주는 것 AI 입장에서는 너무나 큰 도움이 돼요. 설명하는 것과 동시에 구체적인 예를 한두 개만 집어넣어 주시는 것, 우리는 이것을 프롬프팅, 몇 개의 예시를 들어주는 프롬프팅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요거를 이제 프롬프트 엔지니어들이 같은 질문을 하더라도 예를 들어준 것과 예를 안 들어준 것을 비교해 봤을 때 예를 몇 개라도 들어준 것이 AI가 훨씬 더 정확하게 분석하고 이 질문자의 의도를 맥락을 정확하게 이해하더라 도움이 된다라는 거죠. 이것도 제가 실제로 예를 들어 설명을 해드릴게요. 마케터분들이 특히나 이제 고객 댓글 분석할 때 많으시죠. 근데 고객 댓글이 너무나 다양하잖아요. 정말 악플에 뭐 거의 뭐 쌍욕을 하는 그런 댓글도 있을 수 있고요. 뭐 정말 구구절절 뭐 구체적으로 또 설명하는 댓글들도 있을 수 있어요. 자, 근데 댓글을 분석할 때 이런 댓글의 유형을 나누려면요, AI 관점이 아니라 우리 인간의 또 감각이 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의 댓글이 좋은 댓글이다 나쁜 댓글이다 혹은 점수를 매길 때 이건 5점짜리 플러스 5점의 댓글이다 마이너스 5점의 댓글이다, 요것에 대한 기준이나 느낌을 AI에게 예시로 전달해 주는 거 매우 유용할 겁니다. 어떤 게 있을까요? 예를 들어 프롬프트에 이렇게 쓰는 거예요. 자, 지금부터 너는 고객의 댓글을 분석해야 돼. 7점 척도로 보고 싶어. 마이너스 3점과 플러스 3점을 매겨줘. 자, 그런데 예를 들어서 여기는 최악이야. 다시는 안 올 식당이야. 요거는 마이너스 3점 정도를 주면 되고, 가족 지인에게 꼭 추천해주고 싶어요. 요거는 플러스 3점 정도 주면 돼. 요거 예시 한 2개 정도 넣어주면요, 얘가 이런 수준의 이런 정도 점수를 주라는 것이구나, 느낌적으로 이 맥락을 정확히 이해한다는 거죠. 자, 이거 제가 실제로 한번 챗GPT를 써서 한번 해볼게요. 고객 댓글을 제가 임의로 한번 만들어 봤어요. 자, 이런 댓글들 나올 수 있죠. 분위기는 괜찮은데 음식이 생각보다 평범해서 조금 아쉬웠어요. 어쩌고 저쩌고. 자, 이런 댓글들이 있습니다. 이 댓글들을 방금 말씀드린 이런 예를 들어서 분석하는 방식으로 한번 질문을 해볼게요. 너는 지금부터 고객의 댓글을 분석해서 우리 식당의 마케팅 전략을 수립하는 전문 컨설턴트야. 아래의 댓글을 분석해줘. 자, 그런데 7점 척도로 해주고, 예를 들어 여기 이 식당 너무 별로예요. 절대 안 올 거예요. 마이너스 3점. 여기는 인생 최고의 식당이에요. 플러스 3점. 자, 이렇게 해서 한번 물어볼게요. 뭐 제가 프롬프트 꼼꼼히 쓴 거 아닙니다. 그냥 예를 몇 개 들어준 거 한번 테스트 해보는 거예요. 자, 이렇게 눌러봤더니 어떻게 결과가 나올까요? 자, 보세요. 좋습니다. 단순 점수화가 아니라 의미 있는 마케팅 인사이트까지 뽑아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제가 댓글 요거 예로 달아줬잖아요. 그죠? 요거를 그대로 요약해서 써주면서 점수를 달아줬죠. 그죠? 제가 예를 들어줬기 때문에 그 뉘앙스를 파악해서 요 정도면 마이너스 1점, 요 정도면 플러스 1점, 얘가 이제 그것을 스코어링의 그 기준 규격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 전체 점수를 요약해서 평균 점수까지 나왔고, 핵심 문제 구조나 이런 것까지 분석을 해주죠. 자, 여기서 얘를 만약에 안 넣어줬으면, 요 두 줄을 안 써줬으면 아마 우리 인간의 어떤 가치 판단 기준이라든지 인간의 뉘앙스라든지 점수를 매기는 이런 구조화에 상당히 좀 우리가 마음에 안 드는 답들이 나왔을 거예요. 자, 근데 이걸 넣어줌으로써 그런 느낌들을 정확히 전달해서 AI가 이해했다. 또 매우 유용한 이 프롬프트 작성법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 넘어가 볼게요. 네 번째, 페르소나 설정이에요. 이런 페르소나라는 말 일상에서 들어보셨죠? 뭐 이런 뭐 어떤 지위, 역할 혹은 나의 뭐 캐릭터 뭐 이런 걸 우리가 페르소나라고 하지 않습니까? 자, AI한테도 질문할 때 너는 앞으로 뭐야? 너는 앞으로 이런 역할을 해야 돼. 바로 지위나 입장이나 혹은 캐릭터 같은 것을 첫 줄부터 명확하게 던져주고 질문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 캐릭터나 그 입장이 돼서 얘가 설명을 해준다라는 겁니다. 자, 예를 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너는 유튜브에서 K푸드를 소개하는 채널의 콘텐츠 디렉터야. 자, 요 문장을 하나 집어넣어 줌으로써 AI는요, 콘텐츠 디렉터라고 하는 전문가적 시각에서 이런 자료도 검색하고요, 그런 관점의 그런 뉘앙스의 표현들을 해줘요. 자, 두 번째, 지금부터 너는 아래의 보험 상품의 고객 상담사 역할을 해줘. 고객 상담사들이 어떤 캐릭터를 가져야 됩니까? 일단 이 상품에 대해서 정확히 이해해야 되고요. 두 번째는 고객에게 예의 바르게 표현을 해야 되죠. 그런 것들 정도의 수준을 갖춰서 답을 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페르소나를 앞에다가 첫 문장에 넣어주는 것은 문장의 수준 혹은 전문 용어 깊이, 뉘앙스, 표현, 단어 선택 이런 것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이런 롤플레잉도 가능하죠. 오늘부터 너는
나와 함께 이 프로젝트를 진행해야 돼. 너는 내가 주 컨설팅을 하게 되면 너는 감시 감독자의 역할을 할 거야. 그러면 제가 내가 분석한 거를 얘한테 전달하면 얘는 감시 감독자 역할로서 답을 주겠죠. 이렇게 티키타카 하면서 또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거, 또 롤플레잉 방식의 페르소나 설정,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5번째는요, 포맷 설정입니다. 이것은 말 그대로 이 아웃풋, 즉 결과물의 형식, 형태 이런 걸 정해주는 거예요. 표로 만들어 달라. 딱 얘기를 하세요. 왜냐하면은 그걸 안 하면 여러분들이 이걸 막 챗GPT가 말해준 걸 긁어다가 표를 막 따로 만들고 계신 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일 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얘한테 표를 만들어 달라고 명확하게 아웃풋의 형식을 정해주세요. 1500자 내외로 써달라. 제가 특히나 많이 하는 건데요. 뭐 컬럼 작성하거나 보고서 작성할 때 이렇게 문장의 길이가 딱 정해져 있을 때가 있잖아요. 아예 처음부터 그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1500자 내외 5, 6문단으로 작성해달라 하면 얘는 귀신같이 1499자를 만들어줍니다. 아니면 뭐 그림으로 그려달라. 뭐 이런 것도 우리가 이제 포맷에 관련된 거죠. 자, 또 하나 재밌는 예시를 소개를 해드릴게요. 자, 어떤 상황이냐면은 여러분들이 사내 워크샵 프로그램 기획서를 작성을 해야 돼요. AI를 시켜보고 싶은 거죠. 신입사원 대상 워크샵 프로그램을 작성하려고 하는데 주제는 생성형 AI 실무 활용이고 아래의 구성대로 작성해줘. 마크다운 형식이라고 하는 것은 AI를 통해서 작업을 하실 때 보고서의 포맷이나 챕터 구성 이런 게 미리 정해져 있는 경우 있잖아요. 특히 공공 영역에서 공무원분들 업무하실 때 우리가 항상 정해진 포맷으로 보고서 작성해야 되는 경우들이 있죠. 그때 이 보고서 목차를 AI한테 딱 알려주는 거예요. 이렇게 샵샵 1, 샵샵 2 뭐 이런 형식도 되고요. 아니면 뭐 대괄호 같은 거 쳐서 눈으로 구분할 수 있을 정도 수준이면 됩니다. 그래서 보고서의 챕터를 이렇게 1, 2, 3, 4 알려주면요. AI는 이 구성에 맞게 답을 작성을 해줘요. 그럼 여러분들이 AI가 만든 걸 긁어다가 보고서를 새로 막 이렇게 또 가공하고 수정하고 할 필요가 없다. AI에게 아예 그냥 이 형식대로 써달라라고 요청을 하는 거죠. 또 재밌는 게 뭐냐면요. 요즘 많은 이제 프롬프트 엔지니어들이 AI가 정말 잘 알아듣고 효과적인 그런 프롬프트들을 개발해서 알려주고 있거든요. 이거 한참 유행했던 건데 뭐냐면 MEC 이런 게 있어요. 중복 없이 누락 없이라는 표현이거든요. 여러분들 한글로 프롬프팅 하셔도요. 마지막 끝에다가 MEC 요거 집어넣으시면 어떤 효과가 있느냐? 얘가 답해주는 것에 중복이나 누락이 없이 아주 완벽하게 이렇게 구분지어서 답을 써줍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이제 정책 보고서 같은 거 보면 1번 정책, 2번 정책, 3번 정책 이거 서로 막 겹쳐져 있고 중복되어 있고 이러면 안 되잖아요. MEC라는 단어를 집어넣어주면은 AI가 만들어준 결과물들이 명확하게 구분이 돼서 아주 깔끔하게 떨어지는 답이 만들어져요. 자, 마지막 6번째는 어조를 정해주는 겁니다. 톤 조절, 뭐 뉘앙스 조절 해주는 거죠. 간결하게 써달라, 친근하게 써달라, 초등학생들이 말하는 어투로 해달라, 이런 것도 재미있는 거죠. 아니면 이제 보고서 쓰시는 분들은 CEO 보고용 말투로 해달라, 뭐 이렇게 어투를 딱 써놓으면요, AI가 거기 맞춰서 써주죠. 또 재미있는 방법 알려드려 볼까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이런 방법 한번 써보세요. 내가 글을 쓴 것 같이 좀 만들고 싶지 않아. 나는 항상 이런 식으로 이런 단어를 많이 쓰고 이런 표현을 가지고 쓰는데 AI가 쓰게 하면은 나의 말투와 좀 다르게 써줄 경우가 있잖아요. 그래서 막 여러분이 또 각색하고 막 이런 경우 있죠. 내가 AI로 이 글을 쓴 것이 들키지 않고 싶으실 때 있잖아요. 자, 그럴 때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요. 여러분들이 쓴 글을 예시로 들어주는 거예요. 자, 그걸 한 문단을 긁어다가 아래 내가 쓴 글인데 이런 느낌, 이런 표현, 내가 자주 쓰는 단어, 어투 등을 활용해서 이 질문에 답해줘. 아주 훌륭하게 여러분이 쓴 것 같은, 여러분이 자주 쓰는 단어와 표현을 가지고 문장을 써줍니다. 자, 그래서 이거를 악용하는 저희 학생들이 있어요. 저희 학생들 중에 이제 공대생들 같은 경우에는 글 쓰는 실력이 좀 부족할 수밖에 없잖아요. AI로 보고서 리포트 작성해 오면 교수들이 바로 알아버려요. 그래서 똑똑한 친구들이 프롬프트 어떻게 쓰는지 아세요? 20대 공대생 수준의 단어 선택과 말투를 사용해주고 문법적으로 중간중간에 다소 틀린 부분이 나와도 돼. 일부러 틀리게 만들어 달라는 거예요. 이렇게 해버리면요, 이 교수들이 이 학생들이 AI 써서 리포트 써온지를 이걸 이제 적발을 못 해내는 거예요. MZ세대 말투 같은 걸 예시로 들어주면은 또 거기 맞게 막 또 하나씩 집어넣어서 해줍니다. 자, 오늘은 아주 빠르게 구글의 프롬프트 엔지니어들이 발표한 프롬프트 작성법 6대 요소들을 중심으로 좀 설명을 드렸습니다. 하도 많은 분들이 프롬프트에 대해서 궁금해하시고 또 질문들 많이 주셔가지고요. 요약해서 대표적인 예시들을 가지고 설명을 드렸는데요. 뭐 이게 이제 부족하실 수 있겠지만은 요걸 가지고 또 다른 또 이런 프롬프트 작성법들을 공부하시면서 하나하나 경험해 나가시다 보면요. 나만의 또 프롬프트 작성법들이 아마 또 배워질 겁니다. 뭐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AI 시대에 어떤 툴을 쓰더라도 저는 너무나 중요한 우리 인간의 역량이자 또 소양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새로운 프롬프트 작성법들, 재미있는 기발한 사례들 나오면은 또 이 컨텐츠를 통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컨텐츠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